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고 신용카드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저축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에 항상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악순환.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현명하게 소비한다고 해도 재물운이 막혀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경칩이라는 특별한 날, 여러분이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가 1년 내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풍수학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월 5일 경칩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의 재물운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특정 음식들이 재물의 흐름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경칩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풍수 비법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칩에 먹으면 돈복이 막히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경칩이 왜 그렇게 중요한 날인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칩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로 보통 양력 3월 5일 또는 6일에 해당합니다. 경칩이란 글자 그대로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놀라 깬다는 뜻입니다. 겨울 동안 땅속에서 잠자고 있던 생명체들이 깨어나는 시기로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죠. 풍수학적으로 경칩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날은 대지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겨울에 차갑고 정체된 에너지가 물러가고 따뜻하고 활발한 봄의 에너지가 대지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죠. 이 에너지 전환기에는 우주의 기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마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처럼 에너지가 혼란스럽게 뒤섞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앞으로 1년 동안의 운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칩에 먹는 음식에 따라 1년 내내 돈이 모일 수도 반대로 끊임없이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경칩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의 비밀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칩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자르거나 썬 음식입니다. 특히 가위나 칼로 길게 이어진 음식을 자르는 행위는 경칩날 절대 피해야 합니다. 국수, 미역, 파스타와 같이 길게 늘어진 음식은 풍수에서 끊어지지 않는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런 음식을 경칩날 작게 잘라 먹는 것은 재물의 흐름을 끊는 행위와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는 작년 경칩날 점심으로 자장면을 먹었는데 습관적으로 가위로 면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이어졌고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항상 돈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였어요. 큰 금액이 들어오면 어김없이 큰 지출이 따라왔죠. 마치 돈의 흐름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풍수학적으로 경칩은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 길게 이어진 음식을 자르는 행위는 1년 동안의 재물 흐름의 단절이라는 상징적 패턴을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가위로 돈의 흐름을 자르는 것과 같은 행위인 거죠. 그래서 경칩날에는 국수, 미역, 파스타 등 길게 늘어진 음식을 먹되 절대로 자르지 말고 그대로 길게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경칩날 피해야 할 음식은 쓴맛이 강한 음식입니다. 쓴 나물, 쓴 커피, 쓴 초콜릿, 고추냉이, 쌈추 등 강한 쓴맛을 가진 음식들은 경칩날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쓴맛은 고통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경칩날 이러한 쓴맛을 강하게 경험하면 1년 동안 재정적 어려움과 쓴 경험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이 씨는 작년 경칩날 고급 다크 초콜릿과 쓴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해 그녀의 사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쓴맛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 해에는 정말 돈 관련해서 계속 쓴 경험을 했어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미루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이 있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먹은 쓴 음식이 한 해의 패턴을 만든 것 같아요. 경칩날에는 쓴맛 대신 달콤하고 풍요로운 맛을 상징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꿀, 단 과일, 달콤한 디저트 등은 한 해의 재물이 달콤하고 풍요롭게 흘러올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경칩날에는 꿀을 타 마시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한 해의 달콤한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행위였습니다. 쓴맛이 고통과 어려움을 상징한다면 단맛은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경칩날 피해야 할 음식은 흩어지는 형태의 음식입니다. 잡곡밥처럼 여러 곡물이 섞여 있는 음식, 여러 재료가 흩어진 샐러드, 곡물이 퍼져 있는 시리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물에 타서 먹는 가루 형태의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응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이 모이고 쌓이려면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응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칩날 흩어진 형태의 음식을 먹는 것은 재물이 여기저기 새어나가는 패턴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대구에 사는 회사원 박 씨는 건강을 위해 작년 경칩날 아침으로 다양한 곡물이 섞인 시리얼과 각종 견과류가 들어간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그해 그녀는 월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해서 여러 곳으로 새어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입은 늘었는데 왜 항상 돈이 부족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가계부를 분석해 보니 소액 결제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마치 돈이 흩어져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경칩날에는 흩어지는 형태보다는 뭉쳐있는 형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떡, 찰밥, 단일 곡물로 만든 밥, 만두처럼 속이 꽉 차 있는 음식 등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재물이 한 곳에 모이고 단단히 유지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찹쌀로 만든 음식은 끈적이는 속성 때문에 재물이 끈끈하게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 경칩날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네 번째로 경칩날 피해야 할 음식은 빈 공간이 많은 음식입니다. 도넛, 중간이 비어있는 베이글, 속이 텅 빈 튀김, 빵 등 내부가 비어있는 음식은 경칩날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빈 공간은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상징합니다. 경칩날 이런 빈 공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1년 내내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천의 자영업자 최 씨는 작년 경칩날 아침으로 도넛과 커피를 마셨고 점심으로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겉으로는 성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항상 자금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왜 항상 운영 자금이 부족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 고정비가 너무 많았고 이익률이 낮았던 거죠. 마치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칩날에는 속이 꽉 찬 음식을 선택하세요. 만두, 찐빵, 영양찰밥, 속이 꽉 찬 과일 등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상징하여 재물이 가득 채워지는 한 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경칩날 먹던 달걀은 둥글고 속이 꽉 차 있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반숙이나 완숙으로 먹되 절대 속이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칩날 피해야 할 음식은 발효가 지나친 음식입니다. 너무 신 김치, 오래된 된장, 지나치게 발효된 치즈, 오래 묵은 식초 등 발효가 지나쳐 강한 신맛이나 특유의 냄새가 나는 음식은 경칩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학에서 적절한 발효는 변화와 성숙을 상징하지만 지나친 발효는 부패와 쇠락을 의미합니다. 경칩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재물 에너지가 처음부터 부패하고 쇠락의 기운을 띠게 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교사 임 씨는 작년 경칩날 오래된 김치와 묵은지를 이용한 찌개를 먹었습니다. 그해 그녀는 월급 외 부수입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투자한 주식이나 코인이 꼭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부패한 것에 돈을 넣는 느낌이었어요. 경칩날에는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갓 수확한 채소, 신선한 과일, 방금 지은 밥 등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발효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봄나물은 새로운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경칩날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단, 쓴맛이 강한 나물은 피하고 달콤하거나 중성적인 맛의 나물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경칩날 피해야 할 5가지 음식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종류 외에도 조리 방법과 식사 습관 역시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경칩날에는 태우는 조리법을 피하세요. 고기를 태우거나 밥을 태우거나 음식이 탄 냄새가 나는 것은 재물이 타서 없어짐을 상징합니다. 둘째, 경칩날에는 끓어넘치는 조리를 피하세요. 국이나 찌개가 끓어넘치는 것은 재물이 통제 없이 새어나감을 의미합니다. 셋째,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는 행위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경칩날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1년 내내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식사 습관 면에서는 경칩날 서두르거나 급하게 먹는 것, 식사 중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것 모두 재물운을 막는 행위입니다. 특히 경칩날 밥을 먹으며 돈 걱정을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는 1년 내내 돈 걱정을 하게 될 패턴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경칩날 식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상상하며 즐겁게 드세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경칩날 먹으면 재물운을 불러오는 음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끊어지지 않는 국수나 미역은 재물의 끊임없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단, 절대 자르지 말고 길게 드세요. 둘째, 찹쌀로 만든 음식은 재물이 끈끈하게 붙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찹쌀떡, 찰밥 등이 좋습니다. 셋째, 속이 꽉 찬 만두나 찐빵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특히 황금색 소를 넣은 만두는 재물이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넷째, 완숙 달걀은 완전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노른자의 황금빛은 재물을, 둥근 형태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꿀이나 단 음식은 달콤한 성공과 풍요로운 한 해를 약속합니다. 경칩날 꿀물을 마시는 것은 오래된 재물 증식 비법입니다. 이상적인 경칩날 식단을 소개해 드리자면 아침, 완숙 달걀과 꿀을 곁들인 차, 점심, 자르지 않고 길게 먹는 국수 요리, 저녁, 속이 꽉 찬 만두와 찰밥. 이렇게 드시면 1년 내내 재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단단히 지켜지며 풍요롭게 채워지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칩날 피해야 할 음식과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풍수 지식이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는 자연과 우주의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 경칩날 잘못된 음식을 먹고 1년 동안 재물운이 막혔던 분들, 그들이 다음 해에는 풍수학교의 조언에 따라 올바른 음식을 선택했더니 놀랍게도 재물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자르지 않은 국수를 먹은 후 꾸준한 수입원을 찾았고, 이 씨는 쓴 음식 대신 단 음식을 먹은 후 사업이 달콤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박 씨, 최 씨, 정 씨 모두 올바른 경칩 음식을 통해 재물운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경칩 3월 5일에 이 지식을 활용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풍수 비법과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풍수학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비법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